정진석 의원의 막말 파동이 하여튼 주말 내내 뜨거웠는데요. 박범계 의원과 인터뷰 들으시고 8923님. 이명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이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발언 아니냐. 2720님 참 어이가 없다. 무례하다. 9415님도 뭐 삼류 드라마도 아니고 이런 막말하는 정치인들 정신 못 차린다. 이런 문자가 뭐 아주 따갑게 들어오는데요. 변상태 기자. 네. 오늘 기자수첩에서도 이 막말 얘기를 좀 해보신다고요. 예. 정진석 의원의 막말로 지금 뭐 논란과 파문이 주말 내내 말씀하신 대로 뜨거웠는데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한 지도자와 그 유가족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런 막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 부부싸움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비판이 올지를 정진석 의원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예. 사선 의원이.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남는 게 있어요. 남아요? 남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돌아오는 건 비난뿐이고 남는 게 없으면 정치꾼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없죠. 예. 첫 번째. 간단하게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옆에 가서 자꾸 얼쩡거려요. 그럼 그 사람 눈에 띄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많이 노출될수록 호감이 커진다는 거.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애당초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자꾸 눈에 띄면 무서워지거나 지긋지긋해지겠지만 그런 역효과의 가능성은 있지만 예. 중도의 입장이거나 처음 만나는 입장에서는 자꾸 눈에 띄면은 정이 갑니다. 예. 일단 싫은 사람이 얼증되면 그것만 아니라면. 이거 스토커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지지만 그런 입장이 아닌 경우라면 중도의 감정이었다면 그렇죠. 자꾸 얼찐거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별 볼 일 없다고 여기거나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자꾸 눈에 띄면 좋아지는 걸 뭐에 비유하냐면 에펠탑에 비유합니다. 뭐예요? 처음 지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예. 프랑스식도 아니고 파리와 어울리지도 않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욕을 하다가 매일 보니까 친숙해집니다. 네, 그리고 좋아하게 됩니다. 에펠탑 이걸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머니가 해준 찌개와 반찬 맛에 늘 끌려요. 예. 그리워하고. 왜냐하면은 늘 먹다 보니까 그 맛이 긍정적으로 평가돼 있고 행복한 추억에 연결돼서 얽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인류 맛집에서 하는 것이 훨씬 잘할 수 있는 건데 안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꾸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한번 언론에 나오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 빼고는 무슨 기사든 나오는 게 낫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대표도 막말 많이 하죠. 정진석 의원, 박지원 의원도 뭐 쓴소리 많이 합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면 인지도도 높아지지만 인지도가 또 언론 노출 횟수가 높아지면서 이미지도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간다.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마케팅이 낫다라는 말을 뭐 조금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너무 심한 막말이잖아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대통령을 두고 다른 것도 아니고 부부싸움하고 홧김에 몸을 던졌다. 이거는 역효과 날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경과 형태의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뭡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막말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 잊혀집니다. 잊혀졌다가 1년 뒤에나 2년 뒤에 선거할 때쯤 다시 떠오르는 효과가 있는데 그걸 잠복 효과라고 그러고 잠복 효과. 또는 잠들었다가 깨어날 때에 나타나는 효과라고 그랬고 수면자 효과라고 하는데 잠들기 전에 틀림없이 그 사람 너무 심하네. 정말 좋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깨어나고 나면은 해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리 현상이 뭐예요? 해리라는 건 해체할 때 해자고요. 격리할 때 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죠. 해체되어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는 유서나 관련자 진술, 출처의 신빙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의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야 라고 비판적으로 인식했는데 1년쯤 지나서 지방선거할 때나 2년쯤 지나서 총선거할 때 다시 깨어나면은 이런 복잡했던 그 신빙성 자료 근거들에 대한 얘기는 머릿속에서 떨어져 나가고 남아있는 건 간단한 부부싸움. 요거만 이제 딱 남는 거죠. 부부싸움이란 이미지만 머릿속에 콱 그렇죠. 남아서 부부싸움하고 그때 그렇게 됐었지라고 희미한 속에서 그것만 기억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늘 시사 문제를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생각하지만 그냥 아주 평범한 시민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부부싸움 그 사람 말이지. 그래요. 그 부부싸움 와서 그렇게 된 거라면서 하면서 뒤에서 그냥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뉴스들이 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해리 현상은 잠 자고 나서 다시 일어날 때는 논리적인 근거나 철저한 분석 이렇게 복잡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말이군요. 아주 간단한 메시지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처와 기억은 좀 부실해요. 왜냐하면 김현정 앵커도 그렇잖아요. 지금 아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예. 내가 이걸 어디서 배웠더라? 누구한테 들어서 알게 됐더라? 이건 다 지금 없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근거는 없어지고 아는 사실, 이미지 또는 메시지만 딱 남는다. 예. 그러니까 부부싸움과 자살 두 가지만 남게 되는 거죠.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참모였던 피터 틸리라는 사람이 유명한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대통령 선거 전 때 이제 TV 토론 들어가면 막 들어가죠. 상대방 후보를 막 헐뜯고 깎아내리잖아요. 예. 그렇게 막 근거 없이 남을 갖다 욕해도 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생각해봐라. 시청자가 8천만 명이다. 8천만 명 앞에서 그게 거짓말이든 험한 말이든 막 질러대고 흑색선전을 해서 예. 상대방 후보를 깎아내렸다. 일단 막 질러서 깎아내렸다. 예. 다음 날이나 다음 날 기자들이 그걸 갖다가 다 사실 확인을 해서 예. 아 그때 그 말은 너무했다. 그때 그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이다. 이건 팩트다 아니다 분석을 막 해주죠. 예. 기자들이. 발표하고 기사를 써서 냅니다. 그럼 예. 사람들이 읽어보죠. 그때 몇 명이나 꼼꼼히 읽겠느냐. TV 토론을 본 건 8천만 명인데 나중에 기자가 이건 팩트가 없는 겁니다. 틀립니다라고 기사 썼을 때 몇 명이 읽을 것 같으냐. 몇 명이나 그 기사를 읽겠느냐. 800만 아니다. 80만 아니다. 아마 8만쯤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장사에서 이렇게 남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장사에 대한 유혹을 떨칠 수 없으니까 막말이 던져지고 흑색선전이 마구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면 국민의당 증거조작 사건 있을 때 최고위원 예. 이 씨의 말도 그거랑 비슷해요. 일단 증거 조작해서 질러대도 된다. 대선 끝나면 관심거리도 아니고 결국 피차간의 흐지부지 고소 고발로 취하로 끝나는 거다. 그러니 질러대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남는 장사다. 그러니까 일단 지르고 보는 거다. 자꾸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뭐 수면자 효과, 엘페탑 효과 이런 거는 약점은 없어요? 약점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걸 노리고 나와서 지금 저 말을 하는구나라고 듣는 사람이 다 알면 그게 최고의 약점이 있는 거죠. 알면. 네, 미리 알고 들으면 약점이 됩니다. 야, 저 사람 저 질러대가지고 저 노이즈 마케팅 하려는 거구나라고 아는 순간 효과는 떨어진다. 부부싸움 얘기가 나왔는데 가만히 있어. 부부싸움을 했을 수도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아이고 또 저렇게 하고서 뭔가 하나 건져보려고 장사하는군.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 속에 이미 덜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 얘기가. 그래서 그러네요. 국민이 미리 알고 듣거나 보는 것이 제일 큰 약점입니다. 이 문제에서. 예.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받아들인 걸 거부하고 기억 창고에서 빼버려야 된다. 빼버린 사람. 저 친구 나와갖고 지금 완전히 거짓말했다.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면은 기억에 덜 남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그 순간에 그냥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 준다고. 기억 창고에 넣으시면 안 돼요. 네. 또 직접 만약 댓글을 올려서 거짓말하지 마라. 자기가 항의를 했다든가 반대의 기억을 강하게 머릿속에 남기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의 메일도 보낸다든가 항의 편지를 쓴다든가 항의 댓글을 남긴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뉴스에서 출처와 근거에 좀 더 관심을 갖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건강에 좋으십니다. 그래요. 자, 정치인들이 막말을 하는 이유. 저 이것만 기억날 것 같아요. 내일 자고 일어나면 남는 장사. 남는 장사. 그렇죠. 국민들 건강도 좀 정신 건강도 생각해 주세요. 정치인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막말 파동이 하여튼 주말 내내 뜨거웠는데요. 박범계 의원과 인터뷰 들으시고 8923님. 이명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이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발언 아니냐. 2720님 참 어이가 없다. 무례하다. 9415님도 뭐 삼류 드라마도 아니고 이런 막말하는 정치인들 정신 못 차린다. 이런 문자가 뭐 아주 따갑게 들어오는데요. 변상태 기자. 네. 오늘 기자 수첩에서도 이 막말 얘기를 좀 해보신다고요. 정진석 의원의 막말로 지금 뭐 논란과 파문이 주말 내내 말씀하신 대로 뜨거웠는데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한 지도자와 그 유가족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런 막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부부싸움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비판이 올지를 정진석 의원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사선 의원이.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돌아오는 건 비난뿐이고 남는 게 없으면 정치꾼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없죠. 첫 번째. 간단하게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 가서 자꾸 얼쩡거려요. 그럼 그 사람 눈에 띄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많이 노출될수록 호감이 커진다는 거.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애당초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자꾸 눈에 띄면 무서워지거나 지긋지긋해지겠지만 그런 역효과의 가능성은 있지만 중도의 입장이거나 처음 만나는 입장에서는 자꾸 눈에 띄면은 정이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싫은 사람이 얼씬되면 그것만 아니라면. 이거 스토커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지지만 그런 입장이 아닌 경우라면 중도의 감정이었다면 그렇죠. 자꾸 얼씬거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별 볼 일 없다고 여기거나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자꾸 눈에 띄면 좋아지는 걸 뭐에 비유하냐면 에펠탑에 비유합니다. 뭐예요? 처음 지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프랑스식도 아니고 파리와 어울리지도 않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욕을 하다가 매일 보니까 친숙해집니다. 그리고 좋아하게 됩니다. 에펠탑 이걸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머니가 해준 찌개와 반찬 맛에 늘 끌려요. 그리워하고. 왜냐하면은 늘 먹다 보니까 그 맛이 긍정적으로 평가돼 있고 행복한 추억에 연결돼서 얽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인류 맛집에서 하는 것이 훨씬 잘